반갑습니다. 셀닥족입니다. 오늘은 파이썬 속성 강의 콜이나 안자바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루프에 대해서 배운다고 나와 있어요. 제가 이제 루프라고 써놨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반복문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이 그림도 그냥 처음에 한번 가져온 건데 자꾸 재사용하고 있죠. 점점 귀찮아지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, 여러분. 귀찮지 않습니다. 초심을 아직 잃지 않았어요. 작업의 순서를 통해서 이 만들어진 일련의 작업 과정을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.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순서도 아니면 점화식 이런 것들이 딱 지금 이 그림하고 딱 맞는 게 아닌가. 그러면은 작업이 뭔지는 여기 중간중간에 이 동그라미, 네모, 오각형 각각에 해당하는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는 사실 우리가 다 안다고. 이제 작업 자체는 다 끝났다고. 작업이 다 끝났는데 이제 그 순서를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죠. 그에 대해 이제 저번 시간에는 분기를 배웠어요. 어느 길로 갈지 조건에 따라 선택하는 거. 그러니까 사실 분기는 분기인데 그 분기를 어떻게 나눌지가 조건에 따라 선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건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.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두 가지로 순서를 다 바꿀 수 있어요. 첫 번째 브랜치에 대해서, 그러니까 분기에 대해서는 이미 저번 시간에 배웠죠. 그래서 오늘 배울 건 어떻게 하면 반복할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.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혀요. 근데 우리는 그걸 제어하고 싶은 거죠. 이 순서를 우리 맘대로 하고 싶은 거야. 만약에 우리가 어느 지점의 태스크를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 보자고요. 이 K라는 친구를 그냥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싶은 거야. 그게 여러 번은 몇 번이냐 하면 L번 반복을 하고 싶어요. 여기 저기 화살표에도 그렇게 돼 있죠. 똑같은 게 그냥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싶은 거야.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? 지금 여기 코드에 있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쓰면 되죠. 내가 반복하고 싶은 만큼 L번 쓰면 돼, 그걸. 근데 이제 이건 좀 여담인데, 여러분, 코드의 중복은 죄악이다, 이딴 개소리가 있어요.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어.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,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. 만약에 내가 여러 번 코드를 써놨는데 어딘가에서 에러가 났어. 그래서 그걸 고쳤어. 고치고 난 다음이 더 문제야. 다음 거에서 했는데 이 코드가 얘랑 똑같아서 여기도 똑같이 에러가 나는 거야. 그래서 중복하지 말라는 거야. 차라리 따로 프로시저를 빼는 거야. 함수를 만드는 거야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의 중복을 피하는 게 프로그래머들의 되게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예요.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번 반복을 프로그램이 하게 하고 싶은 거야. 그럼 어떻게 쓰냐면 이런 식으로 이 구조로 쓸 거예요. 여기 보면은 물음표 돼 있고, 여기 코드 블록을 하나 내가 만들었지. 거기다가 태스크 K를 하나 집어넣었죠. 그러니까 이 구조를 먼저 쓸 거라고. 이렇게 쓰고 이거 자체를 여러 번 반복하겠다 이거예요. 네, 그쵸. 그냥 제가 코드를 여기다 써놨어요. for, I in range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. 이거를 해석하고 그러고 자시고 할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쓴다고. 주목해야 될 점은 뭘까요, 여기서? L이에요, L. 내가 몇 번 반복하겠다고 하면 저 L만 바꿔주면 된다고. 다른 거 바꿀 필요 없어. 일단 당장은 다른 거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저 L만 바꾸겠다. L을 예를 들면 5번을 반복하고 싶어. 그럼 저 자리에 5를 채워넣는 거야. 다른 거는 그냥 놔둬. 그냥 바꾸지 마. 어우, 진절머리. 나 바꾸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왜 나한테 물어보면 짜증나 죽겠네. 이대로 쓰고 L 자리만 바꾸는 걸로 합시다. 실제로 예제를 한번 봅시다. 아까랑 구조가 똑같죠? 똑같은데 뒤에 뭐가 써있어? 5가 써있는 거지, 5가. 그러면 저거 그냥 5번 반복하는 거예요. 안쪽에 태스크 K라는 게 있었는데 그 태스크 K가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어떤 작업을 말한 거거든요. 프린트 헬로우라는 저 친구를 딱 5번 반복하겠다는 거야. 아무런 변화 없이 똑같은 걸 5번. 또 볼까요? 이번에는 다른 거 다 똑같은데 저 5자리가 변수로 변해 있네요. 이 안에 어떤 수가 있겠지. 예를 들면 이 안에 한 15라는 수가 있는 거야. 그 15라는 수는 위에서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겠어. 그러면 그 바뀐 거에 따라서 그 바뀐 수만큼, 예를 들면 15번이었다가 13번으로 바뀌었으면 지금은 이거 13번으로 반복하겠지. 여기 올 때 그 직전에 저장된 그 수로 돌겠죠. 원래 저 레인지 안에 있는 저 수가 아무 수나 될 수 있다. 변수도 될 수 있다. 이런 걸 가져온 겁니다. 구조는 바꾸지 않고 이대로 그냥 일단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태스크를 좀 바꿔봤는데, 아니 이건 사실 말 하나 많아야. 다른 건 다 똑같고 레인지 안에 있는 수는 변수죠. 근데 저 태스크를 보면 어때? 안쪽에 있는 코드 블록은 다른 게 됐죠. 프린트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고 더한 걸 집어넣고 연산하고 저장하고 이럴 수도 있다고. 별 중요한 게 아니죠. 이 안에는 또 뭐가 있을 수 있어. 이렇게 여러 번 입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. 입력을 예를 들면 7번 받겠다, 이거 할 수도 있는 거잖아. 다음 예제로 넘어가면 사실 이것도 똑같이 같은 일을, 태스크 K를 반복을 할 거예요. 반복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, 그러니까 아까와는 좀 다른 경우죠. 다 똑같은데 하나만 내가 다르게 적어놨거든. read index, 이렇게 인덱스를 포함해서 하는 걸. 사실 내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. 사실 이해하고 할 것도 없어. 그냥
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야. 사실 지금까지 코딩을 뭐 해봤다면 한 엄청 좀 길게 한 것 같은데 그동안에 거의 한 7, 80%는 이렇게 쓴 것 같아. 이게 두 번째 형태, 이 형태로 아주 많이 쓴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를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. 이 형태가 제일 익숙해졌으면 좋겠어. 그래서 이거는 따로 경우를 가져왔어. 지금 이게 이 사진 자체는 뭐 이런 거예요.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,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거를 뭐랑 대비해서 생각하면 좋냐면 내가 처음 반복할 때는 같은 일을 5번 반복하고 이랬단 말이에요. 사실 그런 경우는 많이 없지. 우리가 반복을 할 때 항상 반복마다 조금씩 달라져요. 근데 그게 그 무언가를 기준으로 달라진단 말이야. 여기서 사람들 보면은 몇 번째인지가 중요한 거지. 그러니까 줄을 설 때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와가지고 뭐 스티커라도 붙이고 간다고 해봐. 저 사람들이 쭉 줄을 다 오면서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고 가.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태스크를 해도 이게 몇 번째 사람인지가 되게 중요할 수 있다고. 그걸 내가 그냥 인덱스라고 표현한 거예요. 그 인덱스라고 그냥 하는 그 기준을 따라서 그 반복이 조금씩 달라진다고. 옆에 가져온 이 그림은 뭐냐면 약간 그 오디션 참가자의 느낌을 한번 내봤어요. 내가 오디션 참가자야. 근데 내가 딱 무대 위에 나갔다? 근데 내가 긴장돼서 내가 몇 번 오디션 참가자인지 이런 게 뭐 쓸 데가 있겠어? 나는 사실 남들이랑 똑같은 반복의 일원인데 나는 몇 번째인지 나는 모르고 나간 거야. 하지만 밖에서는 그걸 알고 있겠죠. 그래서 띄워주는 거야. 몇 번째 참가자 이렇게. 83번째 참가자. 83번째 참가자 이렇게 보이는 거야.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를 나타내는 건데 실제로 실생활에서는 계절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라지죠.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하루가 조금씩 달라진다고. 예를 들면 옷 입는 거라도 조금씩 달라지잖아. 겨울이 되면은 이런 옷을 입잖아. 사실 일하는 건 똑같아. 밖에 나가서 공부하고 일하는 건 똑같은데 조금씩 달라지죠. 그 인덱스에 따라서. 모든 일을 이렇게 생각하면 또 쉬워요. 예를 들면 내가 시간표가 있다고 해봐. 나는 똑같이 수업을 듣는 건데 어느 시각인지에 따라, 지금이 어느 시각인지에 따라서 그 매핑돼 있는 나의 수업이 달라지죠. 나는 똑같이 이런 수업을 듣는 거야. 근데 여기서 보이는 이 수업이 예를 들면 1번 수업인지 2번 수업인지만 달라지는 거죠. 실생활에도 반복을 할 때 매번 똑같은 반복을 하지 않는다. 무언가에 따라 달라지는 반복을 해요. 그래서 내가 그 무언가를 그냥 인덱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.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예시를 봅시다. 쓰는 방법은 똑같아. 이거 보면은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거 치고 사실 아까랑 똑같죠? 똑같아. 이 구조대로 하는데 저 L이라고 써져 있는 저 위치에 몇 번을 반복할지가 들어갈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그냥 넘어갔던 저 I라는 친구가 이게 몇 번째 반복인지를 나타내준다고. 아니 여기서 사람들이 막 그러더라고. 이거 0번째 반복인 게 중요하다. 0부터 시작한다.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. 그거는 나중에 가서 생각해. 뭐부터 시작하는지는 나도 고민해. 나도 코딩할 때 고민한다고. 그때 가서 코딩 짤 때 고민하면 돼요. 그러니까 당장 처음에 배울 때는 저게 몇 번째를 나타내는구나. 지금 내가 몇 번째 반복인지를 나타내는구나. 이게 아까 오디션 참가자 예시를 든 게 이것 때문인데, 그러니까 내부 반복을 하는 태스크 K라는 친구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몇 번째 반복하는 건지를 모른단 말이에요. 그래서 밑에 볼까요? 구조는 다 똑같아. 저 구조는 똑같이 저렇게 쓸 수 있고 저 안에다가 상수를 넣을 수 있는 건 아까도 배웠죠. 저 몇 번째 레인지 안에 있는 저 자리는 똑같이 5를 그냥 넣은 거야. 내가 이 반복에 따라서 프린트를 달리하고 싶어요. 내가 지금 몇 번째인지 프린트를 뭐 너무 뒤에 이렇게 출력하고 싶어. 그럼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. I를 활용해서. 그러니까 프린트라는 친구는 내가 몇 번째인지를 몰라. 근데 알려주는 거야. 디스플레이 이렇게 띄워주는 거야. 그 디스플레이 띄워주는 그 매개체가 저 I라는 친구인 거야. 뒤에다가 뭐 저렇게 저거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. 나도. 그냥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. 다음 예시를 볼까요? 저 안에는 당연히 변수가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태스크 부분에서 반복마다 다른 행위를 하고 싶은 거야. 근데 그게 대부분 그 인덱스에 관련해서 다른 행위를 한다고. 그래서 그 인덱스를 사용하는 법을 그냥 알려준 거예요. 이 예시 자체는 아무런 쓸데가 없어요. 그렇게 안 할 것 같아. 근데 이렇게 익혀두면 I를 어떻게 쓰는구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I를 쓰는 방법은 역시 프린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이런 식으로 저장도 할 수 있겠죠. 연산 후 저장도 가능해요. 그리고 당연히 베리어블에 집어넣을 때 인풋을 받아가지고 바로 I를 빼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. 이 구조 자체를 이 형태에서 안 벗어나고 그냥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또 태스크가 2개 이상일 수도 있겠죠.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. 코드 블럭이니까 그 묶음이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. 이렇게 맹맹한 소리가 나네. 미안합니다. 사실 이 세 번째 이거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사실 안 가져오고 싶었어. 모르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냥 있으니까 한번 가져왔습니다. 이거는 뭐냐면 앞에 거 2개는 포문이에요. 포문. 이제 와일문이거든요. 와일문. 근데 사실 와일문이
나는 개인적으로 별로 쓸 일이 없었어. 그러니까 복잡한 어떤 자료구조 코딩을 할 때가 아니면 while문과 for문을 구분해서 쓸 일이 거의 없어 진짜. 이 순간에는 while문을 써야겠구나, 이 순간 while문 써야지, 이게 적절한 거야, 그런 거 없어. 그냥 할 수 있으면은 for문을 써도 됩니다 여러분. 근데 사실 그래서 while문을 안 가르쳐주고 싶어. 안 가르쳐주고 싶은데 워낙에 중요한 예학어예요. while이라는 게 옛날부터 너무 중요하게 배웠어.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요하게 배웠죠.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for문도 while문으로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for문이라는 특정한 반복문을 while문이라는 어떤 커다란 반복문으로 만든 거라고. 그래서 가져왔습니다. 아니 그리고 이게 어려워. 아까까지는 반복을 할 때 몇 번을 지정해두고 돌았죠. 예를 들면 7번 지정하고 도운 거야. 뭐 내가 12번을 반복하고 싶어. 내부 반복이 바뀌든 안 바뀌든 몇 번을 정해두고 돌았다고. 근데 우리 실생활에 쓰이는 반복들은 그렇게 딱 떨어지게 반복이 있는 경우가 없죠. 예를 들면 이거 엄마 올 때까지만 게임하고 있어야지, 이런 식이야. 그러니까 얼마까지만 오르면 그때 주식 빼야지. 그치. 그러니까 내가 며칠이 견딜지 몰라. 이거 몇 층 찍을 거야, 이 몇 층 찍으면 바로 빼야겠다, 이런 생각인 거지.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. 나와 당장. 그래서 어쨌든 결론부터 말하면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매 반복마다 조건을 확인하는 거예요. 이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. 그러니까 내가 걸음을 뗄 때마다 이 거리에 도달했는지 안 도달했는지를 생각하는 거야. 도달을 한 순간 그 걸음에는 이제 다음 반복은 없다 이러면서 나오는 거지. 반복문을 나와버리는 거야. 몇 번인지 모르고. 그걸 표현한 거거든요, 저 화살표가. 매번 A라는 조건 안에 들어야 저 안에 있는 거고, 만약에 A가 아닐 시 그냥 바로 빠져나오는 거야. 이 반복을 하지 않고. 이게 이런 그림으로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그 창작 머리가 좀 딸리는 것 같아요. 맨날 교수한테 돈 혼났어. 왜 그렇게 그림을 못 그리냐 이러면서. 그러니까 간소하게 표현을 하면은 A라는 조건 안에서는 저 노란색 박스 안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거야. 근데 만약에 어느 순간 A가 아니다, 나와버리는 거야 이렇게. 저기 이제 그래서 코드를 보면은 while문 안에 컨디션이라고 들어가 있죠. 저 컨디션이 A를 만족할 때 저 태스크 K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. 몇 번인지 모르겠어. 반복을 계속해.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딱 조건이 아니야, 그럼 나와버리는 거죠. 하여튼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렇게 쓰는 것 자체는 복잡하지 않다는 거.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분기와 조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좀 쌓였다면 이것도 바로 알 수 있지 않을까. 사실 왜냐면 분기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. 비슷하게 생겼어요. while문 안에 뭐 저 벨이라는 변수가 5보다 작은 동안에는 프린트 헬로우를 계속 반복하라. 내가 이거를 읽은 거예요 지금. 컴퓨터는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내가 지금 해석한 거예요. 베리어블이라는 저장 공간 안에 어떤 수가 5보다 작은 동안은 프린트 헬로우를 반복하라. 그 베리어블이 -4가 아닐 때는 이거 두 개를 반복하라. 계속. 이 베리어블 -4는 언제 바뀌어요? 몰라, 나도. 조건이잖아. 이 언젠가는 바뀌고 언젠가는 안 바뀌겠죠. 내가 지금 사실 이따위로 반복하면 절대 안 바뀌겠지. 이거 무한 루프겠지, 무한 루프. 일단 당장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. 당장 나는 이것보다는 이 형태에 대해서 익숙했으면 좋겠어요. 변형할 수 있게. 이거에 대해서 변형할 수 있게. 오늘은 그래서 이제 루프에 대해서, 사실 루프를 하나 더 찍을 거예요. 이거 뭐 말고 두 번째 루프, 또 두 번째 것도 있을 텐데, 뭐 미리 말을 해주자면 배열이나 목록을 포함하는 반복문이냐 그렇지 않은 반복문이냐를 나눈 건데, 지금은 포함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내가 가져온 거야. 이게 천지차예요, 천지차이 진짜. 실제로 쓰임새를 보면 사실 여기가 0%에 가깝지 않나. 배열을 포함하지 않는 반복문은 사실 쓸데가 없어. 좀 미안하죠.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져온 게 약간 쓸데가 없을 수도 있겠네. 근데 이제 뭘 알려주고 싶냐면, 처음부터 갑자기 배열을 넣는다? 절대 이해를 못할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실용적이지 않지만 공부하는 방법의 하나로서, 하여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배열을 포함한 반복문에 대해서 할 거고요. 지금은 이제 배열을 미포함한 반복문이죠. 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.